네, 반갑습니다. 실광 퀴즈 AS. 지금 오늘은 실광 퀴즈 두 번째 2번 AS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현재와 과거 5에서 80년대의 해석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깊지 못했네요. 관다의 특성이 끝까지 간다는 말씀에 더 공부에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사시는데도 폰 케이스를 자주 바꾸시네요. 혹시 폰 케이스라도 자주 바꿔서 변화를 추구하라는 명리학적 꿀팁인가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폰 케이스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예, 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8점 받아서 는 기쁩니다. 기쁨이당 이렇게 하셨는데 여자분이신가요? 사실 하면서도 긴가민가 했어요. 공부를 해서 외우는 거랑 그걸 소화해서 적재적소에 맞게 말해주는 것에 격차를 크게 느끼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내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풀이한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하는 자신감도 불고요. 문제 내주시면 관련 부분 다시 가서 책으로 읽고 더 와닿게 체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문제 풀면서 드는 생각은 음태가로 인한 문제도 양태가로 인한 문제도 다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답은 소음과 진동, 운동 그리고 그걸 해온 경험, 습관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제 인생에 대해 용기도 얻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죠? 실제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달린 댓글입니다. 많아서 힘든 부분도 활용하여 극복하신 좋은 사례가 있어 희망을 보았습니다. 당뇨의 고혈압으로 힘들어하던 다관 지인이 있었는데 학부모, 폴리스 대표, 녹색 어머니회 대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살던 생각이 납니다. 다른 분들의 답변들에서 공부가 되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관다의 성향을 주변에서 보고 겪으면서도 실관시 바로 잡아내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배움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특정 사주를 딱 보고 거기 그냥 뭐랍니까 자기의 제대로 된 관이 없으면 자꾸 한쪽만 보게 돼요. 한쪽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되겠죠. 그럴 때 생기는 문제는 어떨 때는 제대로 해석하고 어떨 때는 제대로 해석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면을 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 모든 걸 메모리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시려고 하세요. 내가 뭔가 외워서 특정 사주를 봤을 때 그 기억을 떠올려서 뭔가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어떻게 다 드러내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음양오행 간지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고 어, 저번에 참여했는데 이번에 참여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시면서 나이 드신 부모님 세대 사주들을 현대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 많이 배워가시는데 예, 많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와 요즘 시절에 적용해서 봤을 때 이 사주의 삶이 어찌 달라지는지 해석하시는 게 악권이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농담은 많이 해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독립투사분들이 지금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죠 그런 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빌 게이츠나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해석이 가능하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주, 특정 사람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알려면은 사주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또 말하지만 정치 안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주가 살아가는 환경, 그 사회의 환경,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보면
미얀마에 보면은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 난리죠. 미얀마 쪽에. 난리죠. 그죠? 저는 전 세계라면 정말 한 200개국 되잖아요. 그 200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나라의, 이름하야, 실권자들,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그죠? 총리도 있고, 그 실권자들이 미얀마 군부한테, 야, 너희 국민,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라는 건 쿠데타를 일으킨 불법 정권이죠. 지금요. 불법 집권을 하고 있는 그 정권한테, 어, 미얀마 국민을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마라. 네가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경제 조치와 제재 조치를 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가능하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세계 속의 한국입니다. 이런 걸 국뽕에 취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그 제재 조치가 뭐 그 제재를 해서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보면 지금 일본은 저 밥그릇이 더 날리고 바이든은 정신 없어요. 그죠? 트럼프만큼이나 정신 없어요. 그리고 뭐 러시아하고 중국은 오히려 미얀마 쪽 편드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 다른 나라들은 뭐 EU 쪽 나라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말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국에서 외국에까지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이렇게 말하면 또 자기 나라도 신경 못 쓰면서 이렇게 말하겠지만 뭔가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고 무역수지에 적자가 아닌 흑자가 일어나고 있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살고 계신 겁니다. 물론 내일의 집값이 걱정이 되고 내일의 삶이 걱정이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세계 속의 한국은 지금 그런 쿠데타 정권을 외국의 쿠데타 정권한테 경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어떤 전쟁이 있었을 때나 아니면은 쿠데타가 있었을 때 아니면은 뭐 이름하여 그냥 국민들이 탄압받고 있을 때 외국 눈치 많이 봤잖아요. 외신 기자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 눈치를 많이 봤잖아요. 그 외신이 지금 한국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 기자분들 중에서 그쪽에 가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의 힘이 정말 세졌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이거는 또 어디서 듣는다? 제 외국 친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미얀마에서는 빨리 조속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제 기분 같아서는 정말 유엔군 파견해가지고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요. 아직은 책과 강의를 듣고 미흡하게 적용하는 실력이지만 앞으로 원국과 대운의 음량 많은 것, 그 시대의 관념과 관습 등 시대상을 적용하는 노력을 더한다면 실력이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거죠. 제가 이 문제를 내어드린 이유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의 오랜 상담자인 김재윤입니다. 뭐 자기 이름을 실명을 까셨습니다. 이분이. 보통 김재윤이라는 분이 남자분이 계시죠. 이분은 여자분이세요. 사실 제가 이 사주를 처음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그 뒤 시기를 살아오신 분이라 직업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보지 않았고 그 시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바는 있지만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주가 요즘 태어났다면 아마도 게임만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잘 풀려 게임을 직업으로 삼는 직업도 가능할까요? 이분 사주가 잠시만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예, 가능은 하겠는데 게임을 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은 한데 계속 하시면 가능하겠죠. 근데 계속 할까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다들 숨어서 몰래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퀴즈만 하면 양기로 올라오는 듯 하네요. 같은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기본 베이스에 다들 본인의 관을 담는 듯 하네요. 재밌습니다. 저도 재밌습니다. 예, 그렇고요.
요즘 조금 바빠서 해석해야지 하고 그만 놓쳤네요. 원국의 양한 기운을 음대운으로 잘 살아오셨다는 게 큰 틀이었습니다. 나이와 시대에 따라 관다가 가지는 특성은 간과했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요 게이머들이 왜 이분이 계속 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게이머들 보면 주로 어, 반대운에 역대운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게이머들이 신기하게도 역대운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역대운에 있다는 건 밤새도록 게임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자기 순대운, 그죠? 음대운을 지나셨기 때문에 게임을 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는 있다는, 그러니까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 글에 달린 마지막입니다. 이분은 질문 같네요. 질문입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만약에 이렇게 양기가 가득한 원국과 금수대운은 동일한데 성별만 반대로 여자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관다이고 인목작용으로 움직임이 많을 테지만 운의 흐름을 보아 쉽지 않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세요. 실제로 음대운을 지나는 여자분들은 자기 사주가 아무리 양하더라도 힘드십니다. 하지만 원국덕으로 잘 사시죠. 그러니까 잘 산다는 말에는 또 본인이 만족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사시긴 잘 사시는데, 이게 뭐, 재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이 잘 안 풀리세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것으로서 실광 퀴즈 두 번째, AS 마치고요. 예, 실광 퀴즈 세 번째 AS를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예. 실광 퀴즈 세 번째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내용이 크게 안 달려서 그렇고,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궁금했던, 여자분,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죠. 여기 아내분의 가정 환경이나 직업이나 이런 부분을 아직 답을 안 주셔서, 안 물어봐 주셔서, 답 드릴 게 크게 없어서 그냥 연달아서 말씀드리고, 혹시 그게 다음에 들어오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디님이 제가 만점 플러스 알바를 하시는데, 그분 답 보면서 공부하겠다는 말이 많았고요.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달 때까지 잠자는 시간 빼고 10시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술토에 대해서 양으로 읽어야 하는지 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힘들었습니다. 언제 기회를 내주셔서 진술충리에 대해 다각적으로 합충 형파의 포함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강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말씀드려서, 예, 일단, 그러니까 뭐, 이런 관련 질문이 나오면 답을 해드리겠죠. 대운 밑에 화살표 및 지지는 뭘 의미하는지 좀 살펴주세요. 대운 시작 세운입니다. 연운이죠. 대운 밑에 화살표 상근은 대운에 시작하는 연운입니다. 세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러면 이게 궁금했다는 거는 이걸 만세력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원국 자체를 안 풀어보시니까 이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이미 결과가 나온 질문이어서 단정적으로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어려웠습니다. 글로소 통변을 대신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아직은 초보인지라 글만 길어지는 어눌함을 느꼈습니다. 음양의 해석이 아직 멀었고 둘 이상의 관계 해석에서는 더 멀었음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늘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예,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오늘 답변들은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권 퀴즈 나갈 때마다 배우는 게 진짜 많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두 분 궁합, 해묘, 일지 합된다고 말씀하실 때 삼합의 기준인지 아니면 음량적으로 수랑 목이 괜찮다고 삼합입니다. 삼합. 그죠? 삼합이죠. 예, 삼합이고요. 일지삼합이었다면 그럼 일관들이 보통 합의되면 둘이 잘 지낸다고 보면 그렇죠. 이게 같은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합. 그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해,
묘, 미면, 해, 묘, 미 이게 뭐 수고, 목이고 토지만 수고, 목이고 토지만 이 사회적인 합이 맞다고 보는 거죠. 인자가 달라도. 그러니까 수고, 목이지만 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일간합도 잘 지내고요. 일간합도 잘 지내고 일지합도 잘 지냅니다. 일지합도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 잘 지낸다는 그 자체가 처음과 나중엔 다른 거예요. 처음과 나중은 다릅니다. 지속되면 어떻다? 또 다른 환경에 부딪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이 아니네. 이게 그러니까 삼합이나 같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같은 동물로 치면 그냥 개 두 마리, 고양이 두 마리, 아니면 형제, 자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같이 놔두면 어다 싸울 때는 싸우고 말 때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지합인데 잘 지낼 것 했는데 그 사람들 싸우던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지충들은 많이 이야기하던 별로인가요? 일지충은 사실은 충작용이 있는데 합하고 충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합은 그냥 편해요. 충은 불편합니다. 그 정도밖에 없어요. 편하고 불편하다. 그런데 충의 개념은 어떠냐면 내가 안 가진 걸 가졌다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의 개념으로 접근하자면 충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 사주가 강하거나 내 사주에 없거나 했을 때 편함을 느끼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충은 결국은 별로 안 좋고 합은 결국은 그래도 괜찮고 이렇게 보통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케바케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렇게 가는데 이거 역시도 계속 보시다 보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예, 그렇고요. 선생님 저는 이번 퀴즈 어려워서 엄두도 못 냈는데 역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샘 해석은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저도 샘의 그 광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보시다 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인자가 있을 때 그 인자를 가진 사람은 어떨 것인가? 아니면 그 인자를 가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가? 그 인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개라는 걸 가졌으면 제가 개를 설명드렸는데 요 뒤에 댓글 답변에서 개라는 걸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를 계속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라는 사람도 한 명도 안 보놓고 개의 이론적인 면만 보고 개를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럴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댓글 달으시면, 이 사람은 사주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런 사주나 이런 인자를 가진 사람을 한 번도 안 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오늘 퀴즈 해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금묘화실과 육친, 아빠 편제, 엄마 정의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표론과 관의 작용력으로 초년 및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관법을 배우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의문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의문입니다. 실제로 짜집기를 하다 보면 인성은 엄마고 그죠? 쟤는 부모고, 아버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짜집기일 뿐입니다. 이게 일본식 사주죠. 정인을 엄마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식 사주예요. 일본식 사주입니다. 정인을 엄마라고 놨을 때, 그 다음 편인을 계모라고 놨을 때,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고요. 제가 일본 사주가 왜 문제가 있냐고 설명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한 집안의 가장인데 아침에 출근해서 밖에 나가서 사무라이한테 부딪히기만 해도 뭐야 하면서 칼로 죽여버리죠. 죽이고 나면 어떻다 사무라이는? 그 식솔들을 책임져야 돼요. 일본 사무라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하고 같이 살게 돼요. 그죠? 그 사람이 계모가 되든지 계부가 되든지 되는 거죠. 이런 개념. 죽고 죽이는 게 흔하고 그죠? 죽고 죽이는 게 흔하고
엄마 계모가 자꾸 생겨나고, 이게 뭐, 이혼하니까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그래서, 정인을, 뭐, 편인을, 엄마고, 뭐, 계모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 자체를 안 해버리죠. 그죠? 좌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좌표적으로, 부모 자리, 조상 자리, 부모 자리, 그렇게만 보아도 충분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못된 부분인데 워낙 100이면 한 99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미칠 줄 알죠.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 강의 올리기 전에 남들은 어떻게 강의하냐 봤을 때 전부 다 정인 엄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쟤들은 초등 수준 이하, 정인 엄마 하는 초등 수준 이하. 그리고 일본식 사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빨 털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고수들은. 예. 그리고 이제 다 읽어드려서 마치고요. 지금 실관 퀴즈 2, 3을 묶어서 올려야 되겠네요. AS를. 예,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강의를 찍어놓고 이제 올리려고 편집을 끝나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 스탑 시키고 그 세 번째 퀴즈에 피드백이 왔어요. 그래서 요거 읽어드리고 같이 올리겠습니다. 피드백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올려주시면 된 거죠. 세 번째 퀴즈의 피드백입니다. 요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도? 먼저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 부부 문제까지 간섭한다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내심 빠른 손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덜컥 애들 낳지 않겠다고 해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걱정돼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 대표님의 도움을 받고자 올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새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눈치 보는 집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이유 없이 질타받으신 지인분께 죄송해서 적어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 집 사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셨어요. 사실은 되게 좋았으면 오히려 아셨겠죠, 그죠? 그런 예측을 또 해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같이 맞벌이 하느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속상해 하셨네요. 힘든 젊은 시절 일하느라 정신 없었다며 말씀하시는데 이것저것 여쭙기가 민망했네요.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남편분의 부모님들도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며느리 쪽 이야기를 더 듣게 되면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좋은 공부하게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어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괜히 물어보면 며느리분이 또 다른 그게 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으니까 이제 며느리가 됐으니까 따로 묻지는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정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피드백 세 번째였습니다. 예.